따뜻한 커피잔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먼저 데워졌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속도는 느렸어요. 그 느림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한참을 보고 있었죠. 밖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잔을 돌리면 김도 따라 움직였어요. 손바닥에 닿는 온도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간만이었다는 걸 알았죠. 언제부터 차가운 것만 만졌는지 몰랐습니다. 김을 보니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부엌 창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주던 따뜻한 잔. 조심하라던 그 말이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굳어 있었어요.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죠. 그런데 김은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다 흩어지고 사라져도 괜찮다는 듯이요. 오늘은 커피잔에서 오르는 김을 보며 마음이 풀렸습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 앞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문을 여니 종이 한 번 울렸어요. 저는 늘 마시던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종이컵이 아니라 머그잔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며 물웅덩이를 건드렸죠. 물이 튀는 걸 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우산을 접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밖보다 훨씬 공기가 부드러웠죠. 손을 컵에 대니 온기가 번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먼저 풀렸어요. 그때 김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잔 위로 가늘게 흔들리며 올라갔죠. 저는 그 김을 따라 눈을 올렸어요. 천장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눈이 어디에 닿는지 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김이 흐려졌어요. 한 모금 마시고 또 쉬었습니다. 입술에 닿는 온도가 적당했죠. 잔을 내려놓으니 테이블이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의 온도 차이가 느껴졌어요.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죠. 저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김을 보고 있었어요. 카운터 쪽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장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시 컵을 들었습니다. 김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죠. 그래도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조용하게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손목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죠.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 전체로 퍼졌어요. 오늘은 어디에도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마셨죠.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람이 제 발끝까지 닿았습니다. 그제야 신발이 젖어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으니까요. 김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올라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깊지 않게 편하게요.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게 내려가는 것 같았죠.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흐름을 보다가 다시 컵을 봤습니다. 김이 아직 남아 있었죠. 얼마나 더 올라올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보고 싶었죠. 사장님이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괜찮냐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다시 일을 했죠.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목으로 따뜻함이 내려갔죠. 속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컵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나지 않았죠. 테이블 위에 물방울 하나가 맺혀 있었습니다. 컵에서 흘러내린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지웠습니다. 물기가 손끝에 남았죠. 밖의 비와는 다른 물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있었죠. 저는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김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였어요. 보이는 동안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김은 금방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잔을 살짝 돌리면 김의 길이도 바뀌었습니다. 손목이 따라 움직였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김이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왼쪽으로 돌리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 손이 김을 움직이고 있었죠. 컵 가장자리에는 작은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투명하게 맺혀 있었어요. 따뜻함이 차가운 공기와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 경계가 물방울이 된 거였죠. 손가락으로 한번 닦아봤습니다. 물기가 손끝에 남았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온도였죠. 제 손가락 마디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동안 차가운 물만 만졌나 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따뜻한 물을 안 썼죠. 귀찮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랬던 건지 이유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온도를 세어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뜨겁지 않게 딱 좋은 정도였어요. 10 정도까지 세었을 때도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의 온도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손이 이렇게 편한 게요. 컵을 쥐고 있으니 손등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열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어요. 손목 쪽으로도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팔 전체가 풀리는 것 같았죠. 창밖을 보니 누군가 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안 낀 손이었어요. 저도 아까까지는 그랬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이 따뜻했으니까요. 컵을 한 손으로만 쥐어봤습니다. 왼손이었어요. 오른손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이 차갑게 느껴졌죠. 다시 컵을 오른손으로 바꿔 쥐었습니다. 왼손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번엔 왼손이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온도 차이가 선명했죠. 두 손을 번갈아 컵에 대며 생각했습니다. 손이 온도를 기억한다는 걸요. 따뜻함을 아는 손은 차가움도 더 잘 느낍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이 조금 더 얇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죠. 컵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커피 표면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잔 자체가 진동하고 있었죠. 테이블이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나 봅니다. 밖을 지나가는 차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 작은 떨림이 김까지 전달됐습니다. 김도 따라 흔들렸죠. 저는 그 떨림을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아주 작게요. 떨림이 멈추자 김도 다시 가만해졌습니다. 고요하게 올라갔어요.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입술에 닿는 온도도 세어보고 싶었어요. 입술이 먼저 따뜻해졌습니다.
혀끝도 따라 따뜻해졌죠. 목을 지나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슴까지 닿는 느낌이었어요. 따뜻함이 몸 안쪽에 머물렀습니다. 금방 사라지지 않았죠. 컵을 내려놓고 손을 펴봤습니다. 손바닥이 붉어져 있었어요.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컵을 놓았는데도요.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오늘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싸고 있었죠. 감싼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컵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손을 다시 컵에 대었습니다.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이 함께 있다는 걸요. 그 김을 보니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부엌 창문이었습니다. 겨울 아침이었어요. 창문에 성에가 얼어 있었죠. 어머니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랗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책가방을 메고 서서 기다렸죠. 신발은 이미 신고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었는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게 필요했거든요. 뚜껑 사이로 김이 먼저 나왔습니다. 주전자 손잡이 쪽으로 흘렀어요. 어머니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부엌 전체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창문성에도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말없이 손을 비볐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도 손이 시렸거든요. 어머니는 제 손을 컵에 감싸 주었습니다. 종이컵이었어요. 뜨거우니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는데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 컵을 들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김이 계속 올라왔어요. 학교 가는 길에 컵을 들고 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죠. 저만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시리지 않았어요. 반쯤 왔을 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숫가루였어요.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죠. 학교 앞 골목에서 컵을 다 비웠습니다. 휴지통에 버리고 교문을 들어갔어요. 그때의 부엌 냄새도 함께 왔습니다. 가스 냄새와 미숫가루 냄새요. 지금의 카페는 다르지만 비슷했어요. 김의 모양이 기억을 데려왔습니다. 테이블에 팔을 올려놓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침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매일 아침 어머니는 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매일 그걸 받아들었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떠오를 줄 몰랐죠. 김하나가 그걸 꺼내온 거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 또래쯤 되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죠.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걸 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는 쪽이었어요. 누가 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거였죠. 그래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온기였으니까요. 김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주전자 김만큼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만큼은요.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물을 올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드시고 설거지를 하고 계실까요?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점심때가 다 됐으니 설거지 중일 거예요. 물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것처럼요. 뜨겁지 않게 딱 좋은 온도였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느껴졌어요. 김은 이제 거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죠. 부엌 창문, 파란 불꽃, 종이컵, 그리고 조심하라는 말.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목소리까지는 아니었지만요. 말의 온도는 기억했습니다. 따뜻했던 온도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에 소리 없이 닿았어요. 기억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뒤로 물러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거리로요. 김의 모양이 기억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함께 있었어요. 기억은 늘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인지 흐려져 있죠. 어떤 날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어떤 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여요. 그래도 그날의 온도는 또렷했습니다. 손끝이 풀리던 느낌이었습니다. 컵을 쥐고 있던 감촉도 남아 있었어요. 종이컵이 살짝 눌리던 기억이요. 저는 요즘 자주 굳어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그랬어요. 어깨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리려고 해도 금방 다시 올라갔죠. 턱도 앞으로 나와 있었어요. 목이 자꾸 긴장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일도 없었습니다. 말을 고르는 일도 줄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나중에 문자로 답했죠. 급한 일 아니면 괜찮다고. 그렇게 미뤘습니다. 미루는 게 편했어요. 지금 당장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목소리를 내려면 힘이 들었습니다. 말을 만드는 게 무거웠죠. 그래서인지 김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순간이었죠. 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됐습니다. 김이 올라가는 걸요. 컵을 내려놓고 숨을 한 번 길게 쉬었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숨이 가슴에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배까지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평소에는 숨이 얕았습니다. 가슴 위쪽에서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깊이 들어갔다 나왔죠.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몸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눈이 편했습니다. 뭘 봐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창밖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상관없다는 게 편했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테이블도 편했습니다. 팔을 올려놓아도 괜찮았죠. 의자도 편했어요. 등을 기대도 됐습니다. 요즘은 제대로 앉지 못했습니다. 몸을 어디 기대는 게 불안했거든요. 긴장을 풀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세워뒀죠. 지금은 기대도 괜찮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편안함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편안했었나 싶었죠. 손을 펴서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테이블에 닿았어요. 송금이 보였습니다. 깊게 파인 선들이요. 언제부터 이렇게 깊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손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습니다. 굳었다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힘을 주면 단단해졌습니다. 힘을 빼면 부드러워졌죠. 손은 제 마음대로였어요. 쥐고 싶으면 쥐고 펴고 싶으면 펴면 됐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쥐어져 있는데 펼 수가 없었어요. 언제 쥐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었죠. 김을 다시 봤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컵은 따뜻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남아있는 게 있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카운터 쪽 물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다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다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밝았어요. 창밖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빛이었죠.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해져 있었어요.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죠. 목으로 넘어갈 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온기였어요. 작아도 느껴졌습니다. 그게 중요했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눈이 편했습니다. 그 편안함이 낯설었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사장님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잔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물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사장님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도 짧게 물어요. 뭐 드릴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사장님도 그걸 아는 것 같았어요. 손님마다 다르게 대했습니다. 어떤 손님에게는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이야기나 동네 이야기요. 저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만 내왔죠. 그게 편했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고 돌아서기 전이었어요. 오늘은 따뜻한 게 잘 어울리네요. 그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제가 웃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이었거든요. 사장님은 그 웃음을 보고 돌아섰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카운터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했어요. 컵을 닫고 계셨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커피는 따뜻한데 물은 차가웠습니다. 입안에서 온도가 섞였죠.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 짧은 말이 잔에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어울린다는 말이었죠. 어울린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옷을 살 때 점원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잘 어울리세요. 그건 판매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죠. 사장님 말은 달랐어요. 팔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대로 말한 거였죠. 오늘 제가 따뜻한 게 어울린다고요. 저는 그 말 속에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떤 얼굴일까요? 추운 날에 얇은 옷을 입은 사람처럼요. 그런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차가운 것만 마신 사람처럼 그런 얼굴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거든요. 요즘 거울을 잘 안 봤어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수할 때도 눈을 감았습니다. 물만 느끼면 됐죠. 지금은 궁금해졌습니다. 제 얼굴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흐릿하게 보였어요. 윤곽만 보였습니다. 표정은 잘 안 보였죠. 그래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내려와 있다는 걸요. 아까보다 낮았어요.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힘을 빼도 괜찮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이제 반쯤 남았어요.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비울 이유가 없었죠.
사장님이 다른 손님에게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마셨어요. 뜨거운데도 마셨습니다. 급한 사람인가 봐요. 저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을 시간이 있었죠. 물잔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커피잔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두 온도를 번갈아 느꼈습니다. 손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혼란스러운 게 싫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따뜻함만 있으면 몰랐을 거예요. 차가움이 있어서 더 느껴졌죠. 사장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따뜻한 게 어울린다고요. 저는 차가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따뜻한 게 어울린다고 한 걸까요? 아니면 따뜻한 사람인데 차갑게 있었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울린다는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짧은 말이 잔에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어울린다는 말이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손이 따뜻했습니다. 컵은 없는데도 그랬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남아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손은 따뜻했습니다. 주머니 안이 따뜻했거든요. 아니, 손 자체가 따뜻했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도 이런 온도를 찾고 있었나 봅니다. 따뜻함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김 한 줄이 올라오는 정도였습니다. 컵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면 충분했죠.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사람들이 옆에 섰습니다. 모두 앞만 보고 있었죠. 저도 앞을 봤습니다. 초록불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게 괜찮았죠.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누가 지나쳐 갔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속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제 속도로 걸었죠. 저는 예전처럼 단단해지려 했습니다. 그게 어른인 줄 알았거든요.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줬어요. 어깨에, 턱에, 손에요.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게 버티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김은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다가 흩어지고 사라졌죠. 사라져도 괜찮다는 듯이요. 아무렇지 않게요. 김은 단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됐어요. 바람이 불면 흩어졌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올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언제 풀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걸으면서였을까요?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풀렸어요. 풀린다는 말이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습니다. 소리가 없었거든요.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어요. 눈 녹듯 천천히 풀렸죠. 조용해서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어두워진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나 봐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두를 일이 없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나왔거든요. 불을 켰습니다. 환해졌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이 차가웠죠.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도 차갑더라고요. 신발이 젖었나 봅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냈는데도요.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손은 달랐다고요. 무언가를 쥐지 않았습니다. 감싸고 있었죠. 쥐는 것과 감싸는 것은 달랐어요. 쥐면 힘이 들어갑니다. 감싸면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대고 있으면 됐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컵을 꺼냈습니다. 찬물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시원했죠. 따뜻한 것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차가운 것도 필요했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컵을 씻었습니다. 손에 물이 닿았어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손이 식었죠. 아까의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어요. 따뜻했던 손의 느낌이요. 그게 남았습니다. 컵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물기를 닦지 않았어요. 마를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죠. 손을 창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바람이 손을 스쳤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죠. 풀린다는 말이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습니다. 조용해서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소리도 줄었어요. 라디오를 켜도 소리가 작았어요. 볼륨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좋았거든요. 귀에 부담이 없었죠. 창밖을 보니 어두웠습니다. 불빛만 여기저기 보였어요. 누군가의 집 창문이었습니다. 저처럼 불을 켠 사람들이죠. 저는 다시 따뜻한 물을 올렸습니다. 집에서도 김을 보고 싶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부었어요. 반쯤만 채웠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불꽃이 파랗게 올라왔죠. 주전자 아래쪽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오래 쓴 주전자였어요. 어머니가 쓰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모양은 조금 달랐지만요. 주전자 뚜껑 틈에서 김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낮과 겹쳤습니다. 카페에서 본 김가요. 김의 모양은 비슷했습니다. 가늘게 올라가는 것도 같았죠. 컵을 준비했습니다. 찬장에서 꺼냈어요. 손잡이가 있는 컵이었습니다. 카페 머그잔처럼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부엌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창문에 김이 서렸죠. 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어요. 뜨거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눈꺼풀에 열기가 닿았습니다. 따뜻함이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컵을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죠. 앉아서 김을 봤습니다.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떠오른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통화했을까요? 몇 달은 된 것 같았어요. 문자도 안 했습니다. 보내려다 지운 적은 있었죠. 뭐라고 쓸지 몰랐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이 어색했어요. 잘 지내냐고 물으면 친구는 뭐라고 답할까요? 잘 지낸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할까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친구 이름이 떴어요. 마지막 대화 기록을 봤습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응, 고마워.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말이었어요. 친구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도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끊겼죠. 손가락을 대화창 위에 올렸습니다. 눌러보려고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지금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뭐라고 쓸지도 몰랐고요.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친구도 컵을 들고 있을까요? 따뜻한 걸 마시고 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걸 마시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마시고 있을까요? 대신 그 사람의 안부를 마음으로만 불러봤습니다. 괜찮았으면 좋겠다고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말했어요. 목소리는 없었지만 말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요. 친구가 들을 수는 없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김은 계속 올라오다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중간쯤에서 흩어졌습니다. 보이지 않게 됐죠. 저도 그렇게 사라지는 마음을 놓아보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요. 놓는다고 달라지진 않겠죠. 친구는 여전히 모를 테니까요. 그래도 놓아봤습니다. 쥐고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컵을 들었습니다. 이제 미지근해져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죠.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의 온도였어요. 그 온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당했죠.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한 음악이었어요. 가사가 없었습니다. 멜로디만 있었죠.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생각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그 생각이 안 부니까요. 김은 다 사라졌습니다. 컵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숨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게 편했어요. 놓는다고 달라지진 않겠죠. 그래도 오늘은 숨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컵을 씻었습니다. 뜨거웠던 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미지근했죠. 방 온도와 비슷했어요. 식은 잔에도 하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닿으면 알 수 있었죠. 컵 안쪽을 물로 헹궜습니다. 물이 컵벽을 타고 내려갔어요. 설거지는 금방 끝났습니다. 컵 하나뿐이었거든요. 물기를 닦지 않았습니다. 선반에 그냥 올려놓았어요. 물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선반에 작은 물자국이 생겼죠. 나중에 마를 거였습니다. 급할 것 없었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죠.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낮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손이 뻣뻣해진 느낌이었죠. 내일 아침이면 또 차가워질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불을 끄기 전에 창문을 한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은 없었어요. 공기만 들어왔죠. 고요한 공기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 창문 불빛도 보였죠. 누군가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그 공기 속에서도 낮의 온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을 보던 순간이었어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온도였죠. 손으로 느낀 게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느낀 온도였습니다. 그게 남아 있었죠.
창문을 닫았습니다. 공기가 멈췄어요. 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깥 공기는 바깥에 남았죠.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죠.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만 보였죠.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였어요. 카페에 갔다가 왔습니다. 커피를 마셨죠. 김을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남았거든요. 무엇이 남았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단어로 만들 수 없었죠. 그냥 남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요. 내일도 마음이 굳을 수 있습니다. 어깨가 올라갈 수 있어요. 숨이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막을 수 없는 일이었죠.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래도 오늘처럼 한 번쯤 멈추고 싶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면서요. 아무 이유 없이 멈추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어요.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요. 천천히 올라가는 걸요. 서두르지 않고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요. 손을 이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왼손 위에 오른손을 얹었어요. 손이 겹쳐졌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죠. 제 손의 온기였습니다. 다른 사람 손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따뜻했으니까요. 눈을 감은 채로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요. 숨이 고르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밤이 있습니다. 김을 본 것만으로요. 컵을 감싼 것만으로요. 숨을 쉰 것만으로요.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랬어요.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모를 일이었죠.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숨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잠이 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기를요. 김을 보는 순간이요. 멈춰도 괜찮은 순간이요. 당신의 손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숨도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루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식은 잔을 씻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뜨거웠던 온기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어요. 김을 보던 순간이요. 손에 감싸 쥐었던 따뜻함이요. 내일도 마음이 굳을 수 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얕아질 수도 있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오늘처럼 한 번쯤 멈추고 싶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면서요. 아무 이유 없이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냥 보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요. 서두르지 않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밤이 있습니다. 김을 본 것만으로요. 컵을 감싼 것만으로요. 숨을 쉰 것만으로요. 당신의 손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숨도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루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도요. 여기까지 별마루 인생북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